예,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writeok.jsp 코드를 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요 글쓰기를 메모장에 이제 그 글을 전부 쓰고 글쓰기를 눌러주게 되면 writeok.jsp에서 그 내용을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입력을 받아서 이제 실제 이제 DB에 입력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선언해 주는 부분이 있죠. 멤버 선언할 때는 자 JSP에서 멤버 선언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와 같이 퍼센트 그다음에 느낌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와 그다음에 홈 그리고 원격 세 개의 그 멤버를 좀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홈 인터페이스는 컨텍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메소드를 하나 또 정의를 할 건데요. 일단 public void로 하고요. public void.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초기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초기화 작업을 해서 원격 객체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웹로직 서버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해당 그 JNDI에 등록된 어, 예를 들면 자, 이 보시면 우리가 등록한 JNDI의 이름이 메모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요 JNDI 네임 요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요걸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걸 찾아야지만 해당 홈 인터페이스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JNDI 이름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My Oracle JNDI 이름은 데이터 소스에 관련된 JNDI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JNDI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JNDI를 메모로 하나 더 올려놨는데 요거는 이제 홈 인터페이스를 얻어오기 위한 JNDI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JNDI 메모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얻어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홈 인터페이스를 얻으려면 요 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public void 일단은 자 초기화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초기화 메소드를 자 init 메소드라고 할까요? init 해주고요. 자 먼저 자 룩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룩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룩업하는 과정을 자 어떻게 했냐면 일단 ctx라고 하는 놈을 생성을 해서 그쵸? new initial 이렇게 한 다음에 ctx를 생성한 다음에 initial context죠. initial context 자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ctx를 가지고 룩업을 했습니다. 이제 룩업을 하실 때는 JNDI를 룩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JNDI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이제 JNDI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요거는 이제 웹로직 서버에서 돌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제 톰캣 서버에서 이제 만약에 돌리려면 웹로직 서버에 있는 그 JNDI를 얻어와야 돼요. 룩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웹로직 서버를 찾아와야 되는데요. 웹로직 서버를 찾아오려면 어,
그러니까 웹로직 서버의 그 JND 정보, 그러니까 웹로직에 있는 JNDI를 룩업을 하려면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객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프로퍼티스 객체를 이용을 해서 웹로직에 있는 서버 정보를 받아와서 인자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해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따라서 그 프로퍼티를 좀 얻어오도록 하겠는데요. 자바 util에 자, 프로퍼티스 객체를 좀 생성을 하겠습니다. P로 해가지고요. new 이거 이제 자바 util에 있으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불러오면 되겠네요. 자바 util을 임포트를 시켜서 프로퍼티스 자, 요거는 이제 자바 util에 있는 겁니다. 따라 자바 util 패키지에서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걸 일단 서버의 정보를 이제 넘기기 위해서는 이 프로퍼티 객체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퍼티 객체에다가 웹로직에 있는 JNDI 이 값을 넘겨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컨텍스트 이니셜 팩토리라고 하는 요 이름으로 키와 값으로 이제 돌리죠. 따라서 여기에는 이제 해당 이제 값은 뭐로 들어가냐면 현재 웹로직 서버에 있는 JNDI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JNDI에 대한 정보를 이러한 형태의 키 값으로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키 값으로. 그래서 두 개의 키와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웹로직 JNDI의 그 다음에 WL initial context factory 자 이렇게 적어서 JNDI의 웹로직에 있는 JNDI의 정보를 프로퍼티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웹로직 서버의 위치도 넘겨줍니다. 컨텍스트 프로바이더 URL T3 프로토콜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로컬 호스트 기본 포트가 7001번이었습니다. 7001번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로컬 호스트의 7001번 그렇죠? 네,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P에 대한 프로퍼티를 이제 요 인자로 해가지고 컨텍스트에다가 넘겨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CTX를 가지고 룩업을 하면 됩니다. 뭘 룩업을 하냐면 이제 웹로직 서버에 있는 JNDI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CTX 룩업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JNDI 정보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JND 정보는 우리가 자 XML 파일 열어보시면 메모로 등록을 해놨죠. 따라서 메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져오면 돼요. 찾아오면 됩니다. 찾아오는데 이걸 찾아오게 되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찾아오죠. 따라서 오브젝트 탭으로 받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홈 인터페이스 객체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변환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형변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어브제이에다가 그냥 형변환을 시켜주면 돼요. 홈 인터페이스에
형태로 형 변화를 시키려면 메모 홈으로 해줘야 되죠. 메모 홈으로. 근데 기존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 obj, 그냥 웹로직 서버에서만 이용한다면, obj 해주시고, 이거를 메모 홈,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m 홈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웹로직 서버에서만이 가능하고, 기타, 코바 서버라든지 기타 다른 서버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웹홈으로 받을 겁니다. 자, 일단 형 변환을 해야 되죠. 메모 홈으로 뭐를 OBJ를. 자, 그런데 이때는 자, 포터블 리모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자, RMI 패키지에 있는 요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내려오죠. 요 클래스를 이용하면 홈 인터페이스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obj에 자, 메모 홈 그쵸? 클래스 형태로 이런 형태로 해서 형 변환을 하게 되면 현재 웹로직 서버뿐만이 아니라 기타 자바로 돌아가는 서버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C로 만든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 형 변환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기타 서버에서도 적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웹로직에서만 적용이 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방법은 기타 다른 서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해당 그 홈 인터페이스에 홈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홈 인터페이스 객체를 얻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홈에 create 메소드를 이용해서 원격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의 과정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콘솔에다 출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자, 일단 홈 객체 얻어오기 홈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해당 m홈을 한번 찍어보고요. 콘솔로 그동안 얻어오고 나면 자, 그럼 이거 얻어왔으니까 이제 원격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홈의 그 create 메소드를 이용해서 원격 객체를 얻어오면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create 자 mhome을 이용해서 자 create 메소드 원격 객체를 얻어오면 이때 반환 타입은 원격 인터페이스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격 인터페이스는 메모죠. 그래서 메모 타입으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메모 타입으로 설정해 놓은 리모트가 있네요. 그쵸? 요 값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리모트로 받아오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리모트로 원격 객체를 생성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리모트는 비즈니스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어쨌든 이 리모트로 받아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이거 m홈이라고 하는 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원격 객체를 생성했는데 그 원격 객체가 뭡니까? 바로 메모 빈이에요. 그렇죠? 메모 빈입니다. 따라서 이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왜 리모트냐면 리모트라고 하는 놈은 뭐를 상속을 받은 놈이죠? 리모트라고 하는 놈은 EJB 오브젝트라고 하는 요 놈을 상속을 받은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일단 요 메모 탭으로 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메모 탭으로 받은 것은 리모트 자체가 EJB 오브젝트를 통해서 BS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EJB 오브젝트라고 하는 원격 객체, 즉 리모트죠. 이 원격 객체를 통해서 BS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리모트를 가지고 원격 메소드 부분을 호출하게 되면 실제 구현한 놈은 뭐가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 메모 빈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죠. 그래서 요 놈을 이제 호출해서 얻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요 메모 빈을 가지고 이 빈 객체를 얻어서 이 빈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쨌든 BS 메소드로 호출을 해야 되죠. 따라서 리모트에 리모트에 BS 메소드가 인서트 메모였죠. 인서트 메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서트 메모 메소드를 호출하겠습니다. 호출하는데 여기에는 DTO 객체를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죠? 하나의 레코드를 넣어야 되니까 이 인자로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DTO 객체를 넣습니다. 그래서 DTO 객체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DTO 객체는 우리가 위에서 선언을 해놨나요? 여기서 선언을 해놨죠? 예, 여기서 이 DTO 객체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대로.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값 int n으로 해서 받아주고요. 자, 그거에 대한 결과 처리 메시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URL도 처리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띄우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n이 0보다 크면 제대로 메모가 남긴 거고,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메모를 그 다음에 URL은 우리가 이제 URL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URL은 이제 메모를 남겼으면 바로 이제 해당 리스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지금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대로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메모 등록 제 URL 부분 일단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여기서는 다시 들어와야 될 거예요. 글쓰기 페이지로 다시 와야 될 겁니다. 자, 여기다 이제 스크립트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롤렛 해주고요. 해당 메시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쓰지 스트링이죠. 자, 이게 왜 오타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경고 표시가 나죠. 자, 그 다음에 URL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로케이션 전립. 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부분으로 처리했는데요.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자꾸 이게 에러 표시가 나서 어, 온렛 일단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요. 자, 일단 요 write ok.jsp 파일을 모두 만들었고요. 그러면 요거를 일단 동작을 시키려면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요걸 일단 테스트를 하시기 전에 또 해야 될 게 메모 프로젝트에서 우선 메타 inf의 라이브에다가 일단 요 익스포트를 좀 시키도록 할게요. 자르 파일로 엑스포트 자르 파일. 잠깐, 이게 만들어진 게 있을 텐데 우선 저희는 메모 자르 파일로 다시요. 엑스포트 필요 없고요. 엑스포트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그 파일을 좀 찾아오도록 할게요. 제가 자, 메모.자르 파일을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메모.자르 파일이 어, 제가 해당 폴더에다가 이렇게 익스포트 시켰는데 이 파일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어디다 가져오냐면 웹 INF의 라이브러리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스트. 자, 이렇게요. 메모.자르 파일을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을 시켜 주시는데
메모 폼.html이죠. 요거를 먼저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 주시는데요. 우선 요게 웹로직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로컬 호스트에 7001번 포트에서 메모 클라이언트죠. 메모 클라이언트에 메모 언더바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번 어, 이메일까지 해가지고 글쓰기를 해보면 오류가 났네요. 여기 보시면 메모 홈 임포트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긴데요. 자, 이거 오류를 한번 제가 찾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지금 보시면은 메모 홈, 그 다음에 컴 메모부터 해서 임포트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죠. 그죠? 메모홈에서 뭐 타입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이게 이제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좀 라이트 OK JP 파일 보시면 지금 메모 이런 것들이 선에 안 돼 있고 서버를 좀 보세요. 서버를 보시면 리퍼블리시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배치가 제대로 되질 않아서 일어났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메모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좀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run as에서 run on server 실행을 시켜서 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수행이 되고 있죠. 자, 일단 네, 메모 클라이언트 60403 에러가 나는 거고요. 내용을 보면 다시 서버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서버로 보시면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리퍼블리시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이제 싱크로나이즈로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배치는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모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도 역시 싱크로나이즈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 로직 서버와 싱크로나이즈 됐고요. 제대로 이제 배치가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관리자 콘솔에서 보시면 배치를 잠깐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질 않네요. 예. 예, 여기는 왜냐면 이제 메모가 우리가 이제 메모 자료 파일을 어, 임포트 저기 라이브러리에 넣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로그인해서 들어가 볼까요? 배치 들어가 보시면 네, 예, 맞네요. 예, 없습니다. 예, 일단 관리자 콘솔에서는 메모만 등록 배치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메모 클라이언트는 그냥 싱크로나이즈드 처리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메모 클라이언트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처리가 되면 되고요. 밑에 이제 메모 자료 파일도 보이시죠?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 폼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실행을 해보면 자 내용 한번 적어보고 글쓰기 아까와는 다른 에러가 나오죠. 인터널 서버 에러가 나오는데요. 어, 일단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에러 메시지가 좀 틀리네요. 그죠? 내용을 좀 보면 일단 라이트 OK에서 다시 한번
일단 DB를 좀 확인해 봅시다. 데이터 내용이 지금 들어왔는지.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오류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좀 열어볼게요. 데이터가 지금 없네요.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소스상에서 문제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이번엔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오류 수정을 전부 마쳤습니다. 이제 디버깅을 전부 했는데 이게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제가 테스트한 결과를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자, 처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로컬 메모 클라이언트의 메모 프롬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목을 적어줍니다. 제목은 안녕하세요 적어주고요. 네, 메모 내용은 테스트 작성자 테스트로 하고요. 이메일도 테스트로 해서 글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메모를 등록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우리가 그 URL 페이지 그 리스트로 돌아가는 부분은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403 에러가 나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DB에 등록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QL 디벨로퍼를 열어서 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마지막에 입력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을 좀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류가 있었던 부분 중에서 우선 메모 폼.html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write OK 부분 좀 열어보세요. 열어주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냥 init 메소드로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JSP init 메소드로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요거는 이제 JSP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빠뜨린 것 같은데요. JSP init 메소드의 역할은 뭐냐면요. 어, 일단 이 JSP 파일은 일단 해당 JVM에서 서블릿 파일로 모두 다시 한번 어, 내용을 바꾸죠. 서블릿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때 서블릿 처리를 할 때 물론 서블릿을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 컨테이너에서 서블릿으로 바뀔 때 서블릿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블릿에 대한 상태 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죠. 이닛 메소드를 호출하죠. 서블릿은 이제 기본적으로 init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init 메소드가 호출이 될 때 JSP 그 파일 안에 이와 같이 JSP ini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init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 내용을 호출을 합니다. 따라서 서블릿으로 변환이 되면서 이 내용을 자동적으로 호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메소드가 실행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서블릿 컨텍스트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자동으로 수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컨테이너가 어, 어, 이 부분을 이제 서블릿이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메소드를 호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서블릿의 init 메소드에 의해서 호출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메소드가 실행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컨텍스트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컨테이너가 당연히 호출을 해주는 거죠. 해당 웹 컨테이너가 이제 톰캣이면 톰캣, 톰캣에서 이제 호출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수행이 돼야지만 당연히 여기에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수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수행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을 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이 부분, 자, 스펠링 좀 주의를 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스펠링에서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수정을 좀 해줬고요.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 writeok.jsp 파일에서는요. 자, writeok JSP 파일 수정해야 될 부분, 자, 이 JSP init 메소드명 수정, 그 다음에, 여기에 그 value 값, WA initial context factory 부분에서 이게 T자가 T와 I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수정을 스펠링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해줘야 될 부분이 메모 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려보시면 메모 프로젝트에 메모 빈이 있습니다. 자, 이걸 열어서 이건 수정사항이라기보다는 이 부분 좀 내용을 좀 추가시켜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EJB create 메소드 호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추가를 시켜서 어, 이게 지금 수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콘솔 창에서 컨테이너 콘솔 창에서 확인하시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삽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EJB 자르 파일과 그 다음에 웹로직 EJB 자르.xml 파일입니다. 그래서 EJB 자르 파일을 보시면 리소스 레퍼런스에 우리가 요 그 레퍼런스 네임을 예전에 그 콘솔 화면에서 뭘로 넣었냐면 JDBC 데이터 소스 제로라고 하는 요 이름으로 넣었거든요. 근데 요 이름이 아니라 my oracle JNDI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my oracle JNDI 이름으로 넣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웹로직 EJB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리소스 레퍼런스 네임을 my oracle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요거요. 자,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자, 저장을 하시고 저장을 하셨으면 지금 현재 보시면 메모 프로젝트에 있는 내용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메모 프로젝트 내용이 변경이 되면 요거 이제 배치 작업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모에서 run 그렇죠? run on 서버 실행하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배치가 됐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이렇게요. 싱크로나이즈 나왔죠?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작업은 한번 배치가 됐으면 이걸 갖다 엑스포트를 해줍니다. 엑스포트 그렇죠? 엑스포트를 해서 자르 파일이었죠? 메모.자르 파일을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꼭 배치한 다음에 자르 파일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지금 EJB 모드 부분 이 부분의 내용이 뭐 EJB 자르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수정이 되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작업이 바로 익스포트 배치 작업을 다시 한번 하고 한번 런에즈 실행을 시켜서 배치 작업을 다시 한번 하고 자르 파일을 익스포트 시켜서 여기에 꼭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메모 빈에서 한 가지 좀 빼먹은 게 있네요. 제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반드시 또 에러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코드를 가지고는 반드시 에러가 나요. 여기 보면 물음표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실수를 해가지고 이 부분 좀 빠뜨렸는데요. 이 물음표 꼭 넣어주시고 해서 소스를 전부 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물론 당연히 이거 수정한 다음에 반드시 엑스포트 시켜주는 작업 필요하고요. 그쵸? 배치 작업, 그 다음에 엑스포트 작업, 자르 파일을 엑스포트 했으면 메모.자르 파일 반드시 메모 클라이언트에
웹 INF 라이브러리에다가 반드시 넣어 주시고요. 그쵸?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실행을 해 보시면, 저 이제 실행을 했죠? 실행하셨으면 콘솔 창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자, 홈 인터페이스 얻기, 그쵸? 자, 홈 인터페이스 얻기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어, 메모 폼이 아니죠. 보시면 라이트 오케이죠. 라이트 오케이 보시면 자, 홈 인터페이스 얻기가 됐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메모빈 생성. 메모빈 생성은 어디서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메모빈에서 하는 거죠. 메모빈 생성.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메모빈 생성. 그쵸?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홈 인터페이스를 얻었다는 얘기는 홈 인터페이스를 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크리에이트 메소드로 출해서 요 빈 원격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원격 객체에 있는 원격 객체 원격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EJB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 메모 빈에서 구현하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무상태 어, 그쵸? 무상태 세션 무상태 세션 빈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있으면 지금 클라이언트 요청을 했죠. 메모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와 같이 빈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인스턴스 그쵸?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생성자에서 빈을 생성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EJB 크레이트 메소드로 호출해 주는 거였죠. 그쵸? EJB 메소드로 호출한 다음에 이제 풀에 내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해준 거죠. 클라이언트 요청 들어오면 크레이트 메소드에 의해서 뉴 인스턴스 새로운 인스턴스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EJB 크레이트 메소드 호출이 되고 그쵸? 호출이 돼서 지금 그 내용을 찍어준 거죠. 그래서 EJB 크레이트에서는 뭘 했냐면 이와 같이 커넥션 확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 부분도 바꿔줘야 되겠네요. My Oracle로 JNDB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중간에서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도 My Oracle로 바꿔줘야 됩니다. 수정해줘야 될 부분이 좀 있네요. 몇 군데. 그래서 이런 것, 요거는 제가 소스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테스트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넥션 확보를 해서 메모에 등록하는 과정까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화면에 띄워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메모 폼이 아니라 write ok죠. write ok 파일을 보시면 메시지 메모 등록하셨습니다 나왔죠. 그 다음에 URL은 저희가 아직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403 에러가 났던 거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메모 글 쓰는 부분까지 됐는데 여기 좀 내용을 좀 바꿀게요. 여기 보시면 어, 메모 내용이 제목이 들어 있는데 작성자하고 이메일을 좀 위로 올립시다. 이 부분이죠. 컨트롤 X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요. 내용이 너무 길죠, 이거? 이름도 뭐 좀 줄여서 작성자, 그 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좀 수정을 좀 해놓죠.
예, 이게 좀 구조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폼 만들어서 글을 쓰는 부분, DB에 글을 쓰는 BS 로직 수행하는 부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